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 CGV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3월에 CJ 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시네마 두 개사의 합작 법인인 주식회사 CJ 빌리지로 설립됐고 2004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하고 단일관 위주 상영 문화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하면서 전 세계 7개국에 596개 사이트와 4,257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광고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광고 사업 부문을 분할 흡수 합병했습니다. 영화 상영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크린X, 4DX 및 골드클래스, 시네드 셰프, 템퍼 시네마 등 프리미엄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363억 원, 영업 손실 2,411억 원, 당기 순손실 3,4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7.9%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54.6%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콘텐츠 공급의 일부 회복과 중국 등 코로나 회복 국가의 영업 정상화에 따라 매출이 상승했고 상영관 운영 효율화 등의 손익구조 개선 효과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J CGV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반기 보고서 예고편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3,184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42.6%가 증가됐고요. 영업 손실은 161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이 손실 폭을 크게 좀 감소시켰습니다. 70.5%가 감소됐고요. 단기 순손실은 737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33.8%가 크게 감소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96.9%가 증가됐고 영업 손실은요 71.7%가 감소됐고요. 단기 순손실은 28.5%가 감소됐습니다. 누계치 관점에서도 지금 62%의 매출 신장이 좀 있었는데 2분기 1월부터 6월 말까지 누계 전체 매출액은 5,417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 손실은 711억 단기 순손실 1,851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전체 누계치에 비해서도 62.1%의 매출 신장 그리고 영업손실의 감소폭은 40.7% 그리고 단기 순손실의 감소폭은 11.8% 감소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즉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 회복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첨부 자료 또는 IR 자료실의 2분기 실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소형주의 경우에는 잠정 공정 공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주 또는 중형주 이상의 종목들에서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렵죠. 앵커님 그렇잖아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숫자만 보면 어떤 사업 부분이 잘했고 어떤 사업 부분이 부실했고 이런 부분을 뉴스만 찾아보게 되는데 네. 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내가 가령 CJ CGV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수치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고선 단순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부분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하니까 판단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진짜 영화 사업 관련된 부분에 매출 신장이 효과가 있는지 네. 어떤 부분이 이익 전환을 했고 어떤 부분이 적자폭을 좀 키우고 있는지 자 알아야 되죠. 자 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누르면요. 지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요. 한번 제가 창을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뭐죠? 자 안전한 페이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이게 왜 그러죠? 오늘 어떤 오류가 좀 있는 건데, 자, 이걸 한번 켜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GV 홈페이지인데, 지금 뭔가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죠. 자, 고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음. 자, 이제 들어가세요. 지금 이게 사이트인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영화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볼 수 있는데 지금 상세 안에서 회사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화 예매 사이트 안에서 나오진 않을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회사의 어떤 이 IR 자료실이 분명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서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건가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예,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2분기 실적 현황 보고서가 나와요. 뭐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읽어보면 좀 내용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종합을 좀 해봤는데 지금 CGV가 지금 영화 사업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2분기 순수 2분기 개별 시점에 영화 사업 부분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지금 이 과거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 전환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아직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즉 해외 상영관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업황 타격은 있었지만 국내는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 관점에 대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좀 읽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회사가 직접 써놓은 실적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JCGV 코로나 발생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감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에서는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JCGV 지난달 방송에서도 저희가 유상증자 관련 내용과 또 전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으로 한번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오는 21일부터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21일 이후에 주가 가치 희석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공시를 제대로 좀 읽고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잘 찾아가다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월 14일자 공시인데요. 갑자기 오버행 이슈, 즉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는 이슈가 왜 갑자기 부각된 것인가? 회사 35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공모 전환사채예요. 공모는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회사가 납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 또는 한 달 반 이게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일이 이 주식 전환일이 좀 픽스가 좀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7월 13일 날 4천억 원의 이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이게 청약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4천억 모집에 145억만 들어왔어요. 3.64포인트의 이 청약률을 좀 기록하면서 청약의 참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리오프닝 관점에서 업황의 회복 관점에서 CGV 정말 좋아질 것인데 왜 이 부분 흥행이 좀 참패했느냐? 이게 이 발행가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발행가액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크게 없었고 이자율이 굉장히 좀 작았어요. 만약에 이자율이 좀 괜찮았다면 그래 당분간 이자를 좀 받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상황에 주식으로 한번 전환해 봐야지라고 투자할 수 있는데 이자율에 대한 메리트도 없었고 회사의 이 공모 발행가액 자체도 굉장히 좀 현재 주가 대비 좀 올랐던. 자, 그래서 이 부분
결국엔 기관들이 전량 총액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일반 개인들한테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좀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물량이 시장이 좀 풀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공시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자, 이 정정 공시를 좀 볼 텐데 발행 조건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4천억 원의 이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고 이 자금은요 2,400억 원의 운용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자금으로 1,600억 원을 사용하겠다. 근데 이자율이 0.5%예요. 지금 뭐 우리가 저축은행에 저금을 해도 이거보다 이자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 메리트가 없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은 전환가액이 2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50원. 앵커님, 네. 내가 돈에 고간에 막 한 10억이 있어요. 네. 뭐 당장 뭐 한 20년 동안 뭐 크게 쓸 데가 없어. 자, 그래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메리트가 없죠. 네. 공모가에 대한 메리트, 이자율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3.5포인트의 청약률이 나왔던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이 부분 어찌됐든 기관이 전량 총액 인수를 했고요. 이후에 업황이 크게 개선되는 시점에서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점. 즉 현재는 공모 사채의 어떤 전환율은 없다. 전환 가능한 기간은요. 2022년도 8월 21일부터 2052년 6월 21일 순차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령은 있지만 당장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오버행 이슈는 없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22,000원 미만에 산다면 기간보다 싸게 주식을 사는 셈이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버행의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요. 대표님께서는 당장 주식으로 전환할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영화업계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CJ CGV인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2분기 우리가 업황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상한 공시 시간에서도 그리고 공시 메이트 시간에서도 다뤘고 이번이 CGV 한 세 번째 올해만 세 번째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건데 지난번 제가 수립한 타점이요 19,000원에서 25,500원 19,000원에서 25,500원 구간에 비중 5% 제시를 좀 했어요. 2분기 실적 기조는 분명히 1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오히려 확연한 수익성의 개선 관점에서 기대해봐도 괜찮다. 4, 4분기도 계절적인 성수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네. 연말에 우리가 영화관 많이 갑니다. 각종 모임들도 또 많겠지만 특별한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재확산에 따른 어떤 우려감, 이에 따른 어떤 방역 조치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조치만 없다면 오히려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추가 타점 지난번에 19,000원에서 25,500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 구간까지도 괜찮다. 19,000원에서 21,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오히려 2분기 기조효과에서 적자는 지속하고 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확연한 실적 개선이 확인된 셈이다. 즉 영화 사업의 빠른 업황 회복이 주 포인트다. 그리고 22,000원 밑에 주식을 산다면 기간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CJ CGV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주셨던 매수 타점보다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3, 4분기 실적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세워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CJ CGV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CJ CGV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돼서 200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제대혈 보관, 건강기능식품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사업인데요. 국내 1위의 제대혈 은행 사업자로 R&D 파이프라인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기관지폐 이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현지 법인을 통해 임상시험 및 라이센싱을 진행하고 있고 2022년 2월 하나투어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셀리노를 종속회사로 편입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대혈 은행 부문 49%,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 29.2%, 건강기능식품 부문 17%, 기타 4.8%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48억 원, 영업 손실 52억 원, 당기순 손실 9억 7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17.3%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48.3%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 사업부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원재료비 상승과 세포치료제 GMP 선행 투자 관련 비용 및 연구개발비의 증가로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포스트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영업실적 공정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회사 매출액 147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3.9%가 감소됐고요. 영업 손실은 30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60.7%가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102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66.4%가 증가됐는데 이 중과된 수치의 어떤 증감률,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6.7%가 증가했고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726.8%가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매출액은 오히려 지난 2분기 대비 6.7%가 좀 증가됐는데 영업 손실이 증가되고 있고 단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좀 회사는 공정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기 실적 자료는 외부 감사인 이 검토 과정에서 반기 보고서상의 수치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다가 비수기인데도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메디포스트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신 대로 2분기의 영업 손실은 727%가량 늘어났는데요. 왜 영업 손실은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이 회사 사업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령 제조회사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회사가 100억을 매출했는데 영업 손실이 60억을 냈다. 자, 이 부분 뭐죠?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출 총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손실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익인데 매출 원가를 빼면 남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재경비를 제하기 전에 만약에 100억 매출을 했고 매출을 순수하게 원가 들어간 게 60억이다 그러면 40억이 남죠. 40억에서 직원들 급여 주고 못 쓰고 해서 남은 게 영업이익이냐 영업손실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 지금 1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영업손실 30억 8천만 원. 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감소 요인이 뭐냐. 자, 회사 측은 연구개발비의 증가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신약 개발 그리고 치료제 연구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소량의 어떤 매출이 좀 실현되고 있는 관점에서는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의 부분적인 어떤 매출 이 부분이 극대화되는 관점에서의 어떤 역량이 메디포스트의 향후 사업 동력인데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죠. 관련된 임상 비용들 그리고 관련된 연구 개발 비용들의 어떤 증가가 2분기 실적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대혈 은행 점유율 1위입니다. 지금 이 제대혈이라고 해서 뭐 태아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어떤 탯줄을 보관하거나 여기서 추출하는 이 혈을 좀 보관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성체 치료제로서 이 부분을 활용한 어떤 줄기세포를 좀
줄기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혈액을 배양해서 우리가 좀 이런 질환이 있죠. 뭐 백혈구가 좀 백혈병이 뭐 적혈구가 좀 감소된다.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뭐 축출해 가지고 뭐 투입하는 이게 좀 메커니즘이라 제가 전반적인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다 정도만 좀 알고 있는데 제대열 은행의 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관 계약 건수가 오히려 12.4%가 좀 증가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업 손실이 난 이유는 뭐였냐? 지금 이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톰의 임상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비의 어떤 투자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밝히는 공시 내용입니다. 네, 영업 손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메디포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의 자회사죠. 메디포스트 CDMO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캐나다의 옴니아 바이오에 약 88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포스트는 북미 시장으로 옴니아 바이오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겠다는 전략인가요? 네, 내용상에서는 2027년도에 옴니아 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메디포스트가 좀 등극을 하는 건데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비약진 뭐 저점 대비 고점 우리가 좀 계산해 보면 뭐 적게는 최소 뭐 한 두세 배 이상 많게는 10배, 15배까지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줄기세포 섹터는 거의 움직임이 크게 없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연구개발은 열심히 했어요. 2020년도 중반 첨생법 시형, 첨단 재생 의료법의 어떤 개정이었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의 어떤 제약 요건들이 다소 완화가 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연구 개발의 성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20년도 하반기예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비약적인 임상,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많았었는데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큰 어떤 퍼포먼스는 없지만 비약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한번 해보죠.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어떻게 하고 있죠? CDMO 위탁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CDMO 시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위탁 생산까지 병행하는 이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좀 따져본다면 바로 답은 하나입니다. 즉 줄기세포 치료제의 확연한 생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는 이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 본격적인 영업 개시 준비를 한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우리가 옥석가리기를 좀 잘 해보자. 자, 그래서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몇몇 종목 안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던 이유고요.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했지만 점진적 비약 발전. 지금 메디포스트 입장에서도 2027년도 옴니아바이오 캐나다 국영제약사입니다. 이거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면 사업적 시너지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회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첨생법 시행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저변 확대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에 가서 내 지방세포를 추출해서 무릎 치료제, 그 다음에 기타 치료제로서 주사를 맞고 와요. 미용 목적도 있고 치료의 목적도 있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왜 줄기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좀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고 오느냐? 우리나라의 제약 요건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 병원들이 개원하고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막대한 이 GMP 공장들이 준공 및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전 2023년도부터는 첨생법 관련된 어떤 시효 효과가 이제 드러날 때다.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지금까지는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오기는 했지만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메디포스트 올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카티스템 이 주사형 제형입니다. 내
세포를 추출해서 이 부분을 무릎 연골 주사에 맞아요. 그래서 이 재생 치료로서의 어떤 치료 효과를 가져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먹어서 아픈 곳을 고치는 그런 병과는 좀 다른 거죠. 내 몸에 내 지방세포나 내 줄기세포를 축출해서 배양한 치료제를 내 훼손된 세포에 주입을 해서 다시 재생을 좀 돕아주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화된 효과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 2상을 좀 마쳤고 임상 3상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는 모멘텀인데 제가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번 좀 다뤄드린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종목 좀 다루고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바닥권 관점에서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돌입한다면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자 타점 수립을 저희가 좀 해드린 이력이 좀 있습니다. 자 모아가는 전략에서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매수하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한 구간인가? 자 크게 오른 것이 없다. 크게 주목받은 구간도 아니고 오히려 주가 저점의 영역대에서 횡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추세선상에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죠. 22,000원대를 좀 이탈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이 구간이 탄탄한 매물벽이에요.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3종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권 내에서는 탄탄한 응집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구간 안에서 힘을 응축해서 22,000원대 라인을 강하게 좀 돌파해 준다면 26,000원대 라인, 26,000원대 라인에 강한 돌파 흐름. 자, 이 구간 뚫으면 3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 즉 모멘텀이 좀 따라와주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메디포스트 그래서 저는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해봤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19,000원에서 21,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9,000원이 이탈된다. 17,000원에서 19,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점 영역대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2,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십니다. 19,000원에서 21,0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9,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추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메디포스트까지 오늘 CJB와 함께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